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오스냅이었습니다.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했었고, 오스냅을 사용하는 방법은 보조 명령어이기 때문에 어떤 명령어 실행 중 위치를 물어볼 때, 혹은 어떤 특정한 위치를 사용하고자 할 때, 위치를 찾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오스냅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선에 관련해서, 그 다음 원에 관련해서, 그 다음 기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에 관련된 것은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즉 선의 끝점과 중간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원에 관련해서는 센터 포인트, 쿼드란트 포인트, 탄젠트 포인트,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센터는 원의 중심이고요. 미드는 선의 중간을 의미합니다. 선의 중간이에요. 센터는 원의 중심을 의미하고 미드는 중간입니다. 서로 위치가 다르겠죠. 쿼드란트 포인트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원을 수평과 수직으로 나누면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네 군데의 포인트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이 네 군데의 포인트가 바로 쿼드란트 포인트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쿼드란트라는 단어가 쿼터의 동의어였습니다. 즉 쿼터와 똑같은 말이란 뜻이었죠. 쿼터가 15분을 뜻하는 단어, 4분의 1을 뜻하는 말입니다. 쿼드란트도 역시 4분의 1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탄젠트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접점이라는 거였습니다. 자, 서클, 라인, 그래서 탄젠트, 원을 지정해서 내가 특정한 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특정한 포인트에서 이렇게 탄젠트로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다른 나머지 오스냅, 즉 탄젠트와 인터섹션과 퍼펜디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섹션은 교차하다라는 뜻입니다. 선이나 원이나 이렇게 교차하는 부위를 찾아라 라고 시키는 게 인터섹션입니다. 보실까요? 제가 라인을 그렸습니다. 중간에 원도 그렸습니다. 자, 선과 선이 만나는 부위, 선과 원이 만나는 부위, 원과 원이 만나는 부위, 라인, 그 다음에 인터섹션, 교차점이란 뜻이죠. 클릭하면 이렇게 교차점이 찾아집니다. 인터섹션,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교차하는 지점을 찾을 때는요, 보통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섹션을 체크해 놓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라인 그러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끌려 나온단 말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러니까 이 선과 교차하는 어떤 부위,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라인, 이거는 일회성 사용법, 즉 여기다 직접 입력하거나 Shift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인터섹션 있죠? 얘만 가능합니다. 먼저 선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선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것과 클릭하면 여기가 찾아질 거고, 클릭하면 여기가 찾아지고, 클릭하면 여기가 찾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방법이 종종 사용되어집니다.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시죠. 다음은 퍼펜디큘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펜디큘라는 수직점이란 뜻입니다. 알 수 없는 선을 이렇게 제가 그렸습니다. 이 각도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서 이렇게 수선으로 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수선으로 선을 그리고자 할 때 쓰는 게 퍼펜디큘라입니다. 라인 그리고 퍼펜디큘라 어디 갔나요? 퍼펜디큘라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수선의 방향으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라인 퍼펜디큘라 라인 퍼펜디큘라 그러면 네 개의 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라인 퍼펜디큘라 거꾸로 먼저 퍼펜디큘라를 누르는 겁니다. 그럼 선이 수직으로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퍼펜디큘라 수직으로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퍼펜디큘라 이렇게 수직으로 거꾸로 끌려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일단 오스냅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옵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격 띄우기입니다. 간격을 띄워 사물을 복제하는 것, 즉 물체를 복제하는 게 옵셋입니다. 옵셋도 되게 단순해요. 자, 라인과 서클을 그려볼까요? 라인 하나, 서클 하나. 자, 옵셋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CAD가 물어봅니다. 옵셋 디스턴스, 즉 옵셋, 즉 간격 띄워야 할 간격을 물어보는 겁니다. 디스턴스가 거리, 옵셋 띄워야 할 간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2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CAD가 물어봐요. Select Object to Offset. 간격 띄워야 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자, 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CAD가 물어봅니다. Point on side to offset. 옵셋할 방향이 어딘 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방향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딱 맞출 필요 없습니다. 방향 아무데나 클릭, 선택하고 클릭. 그러면 수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수평선이 아닌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일어납니다. 자, 서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셋 간격 지정하고요. 그 다음 선택하고 방향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금방 복제가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간격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옵셋 다시 해야 됩니다. 옵셋을 다시 해야만 간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은 안 되고 반드시 옵셋을 다시 실행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번엔 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은 자르기라는 뜻입니다. 자르기. 자, 저처럼 수평선 하나에 수직선을 두 개를 그려봅시다. 트림 명령어는 자르기입니다. 자르기예요. 트림은 우리나라 어순과 완전히 반대되어 있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길 자르고 싶어요. 요 선을 자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를 부위를 지정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를 것인가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CAD는 반대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트림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커팅 엣지, 즉 커팅 엣지가 칼날이란 뜻입니다. 칼날을 수행할 선을 선택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란 얘기는 이 선이 커팅 엣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 수직선이 칼날이 되는 거죠. 즉 커팅 엣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씩 선택해 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요소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엔터. 자, 그러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지워야 할 부분. 이렇게요. 지워야 할 부분을 마우스로 갖다 대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자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트림. 경계를 먼저 지정해 주는 겁니다. 선들이 경계 역할을 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자르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쪽도 자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끝점 있죠? 이 끝점도 이렇게 경계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캐드는 이 끝점도 경계로 인식해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잘라 보시죠. 제가 또 선을 이렇게 좀 더 그려 보겠습니다. 라인. 자, 제가 선을 좀 더 이렇게 그려 봤습니다. 이번엔 아까에 비해서 경계가 좀 더 많아졌죠? 자, 트림. 이번엔 경계를 지정 안 할 겁니다. 경계를 지정 안 하고 엔터. 그럼 무슨 의미가 되냐면 화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전부 다 경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한 구간을 이렇게 잘라주게 됩니다. 한 구간만 자르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경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잘리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트림. 역시 경계 지정하지 않았고요. 보시면 펜싱하고, 그러니까 펜스하고 크로싱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크로싱은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빈 공간 클릭한 다음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윈도우를 만들어서 금방 트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크로싱입니다. 트림. 이번엔 펜스입니다. 울타리예요. 울타리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울타리를 그려서 이렇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수월해지죠. 펜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잘라집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봅니다. 우리가 트림을 하다 보면은요, 간혹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자,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 있는 선도 트림하고 싶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지워집니다. 보세요. 얘는 안 지워져요. 왜 안 지워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림이라는 개념이 구간은 잘라서 지우고 나머지는 냅둬야 되는 겁니다. 전체 중에 일부는 지워서 없애고 나머지는 남겨야 돼요. 그런데 요 선이 전체죠. 설마 여기까지 전체라고 하진 않겠죠? 네. 여기만 전체입니다. 얘도 여기만 전체예요. 그러니까 남길 부위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위들은 트림이 안 됩니다. 이런 부위들은 트림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엔터 치고 그냥 이레이즈 하시면 됩니다. 트림에도 마찬가지로 하도 이런 기능 문의가 많아가지고 이레이즈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이레이즈예요. 이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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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개죠. 이렇게 지우개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이거 왜 안 지워져요? 왜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오토데스크사에서 이레이즈 기능을 넣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트림하시고 그 다음 이레이즈로 지워보세요. 그러면 삭제가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제일 위에부터 하나씩 해보죠. 자,
얘는 오스냅을 이용한 겁니다. 지난번에 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하는 걸 먼저 그냥 눈여겨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0만큼 0도 방향, 70만큼 90도 방향, 100만큼 180도 방향 클로즈 또는 폴라 트래킹 즉 극좌표 추적기를 이용해서 100, 그 다음 70, 100 클로즈 이런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선을 길게 그립니다. 폴라 트래킹을 이용해서 수직선과 수평선을 길게 그리는 겁니다. 옵셋 100mm, 옵셋 70mm, 나머지 트림. 어떤가요? 좌표 몰라도 도면은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 가면 렉탱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골뱅이 100,70. 그럼 또 금방 그려져요. 그러니까 상대 좌표를 아예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를 아예 모르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릴 수 있습니다. 렉탱글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여기까지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인, 미드포인트, 중간점에서 미드포인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 다음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선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실까요? 라인 끝점에서 여기 교차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다시 끝점으로 해서 교차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그러면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교차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끝점에서 교차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자, 마지막은 이렇게 갑니다. 교차점에서 미드포인트, 중간점으로 해서 교차점으로, 다시 교차점에서 미드포인트, 중간점으로 해서 교차점. 그러면 모양이 완성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똑같이 폴라 트래킹을 이용해서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툴팁이 쫓아 나와요. 이 툴팁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 선의 길이가 130mm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눈여겨 보시면 좋습니다. 자, 옵셋 100mm,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시고요. 옵셋 40mm,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다시 옵셋 13mm, 하나씩 다 트림하시면 됩니다. 옵셋 하시면 돼요. 네, 모양이 이제 다 끝났네요. 이제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모양이 금방 만들어지죠. 자, 먼저 우리가 배웠던 방식입니다. 100만큼 0도, 그 다음에 30, 그 다음 30, 그 다음 20, 그 다음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건 상대좌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골뱅이 50, 아니 마이너스 50이죠.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그 다음 60,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골뱅이 20만큼 마이너스 90도, 30만큼 0도, 그 다음 클로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방법으로 한번 그려보면 라인 160까지 나와야 되네요. 제가 200까지 선을 그렸고요. 그 다음 이렇게 길게 선을 그렸습니다. 자, 트림으로 요 끝에 자르고요. 옵셋 30mm, 옵셋 100mm, 옵셋 30mm. 자, 트림으로 자르면 우리가 선을 그려야 될 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물론 이 위에도 만들어 보죠. 옵셋 20mm, 옵셋 30mm. 자, 그러면 이제부터 트림합니다. 트림. 필요 없는 선들을 그냥 그때 정리해 버리세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옵셋 50mm. 그 다음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 이렇게 세 개의 선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 나머지는 트림으로 지우고요. 라인 미드포인트 중간점에서, 자, 옵셋 40mm. 서클 여기 교차점에서 반지름 20.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면 금방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은 방법인데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라인 골뱅이 20만큼 0도, 골뱅이 70만큼 90도, 20만큼 180도, 20만큼 마이너스 90도. 자, 70만큼 0도, 20만큼 90도, 20만큼 180도. 자, 70만큼 마이너스 90도, 20만큼 0도, 20만큼 90도, 70만큼 0도, 아이고, 70만큼 180도, 클로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라인을 크게 그리시고 옵셋 70mm. 자, 트림으로 자르고 옵셋 20mm. 그 다음 마지막으로 트림으로 잘라내면 금방 모양이 나오겠죠. 그 다음엔 서클입니다. 서클의 2포인트. 물론 3포인트, 2포인트 다 해당됩니다. 2포인트로 그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3포인트를 누르면 세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금방 그려집니다. 3포인트보단 2포인트가 조금 더 빠르겠죠? 자, 이렇게 2포인트로 선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전부 TTR입니다. 반지름 5mm, 서클 TTR, 서클 TTR, 다시 또 서클 TTR, 다시 서클 TTR, 서클 TTR.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건 원의 중심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방 만들어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 아래 거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좀 특별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한 중간을 가로질러 가는 요 선입니다. 선의 모양이 조금 생겼어요. 긴 선 하나와 점 하나가 이렇게 찍혀 있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사물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 그래서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중심선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도면을 봤는데 중심선이 있다 그러면 중심선 먼저 그립니다. 중심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중심선을 기준으로 치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을 그냥 길게 그리겠습니다. 선을 제가 이렇게 길게 그렸습니다. 얘네 두 개는 중심선을 할 거고요. 옵셋 50mm, 옵셋 20mm, 트림으로 선을 끊고요. 옵셋 10mm, 옵셋 150mm, 역시 트림으로 끊습니다. 이 안쪽에 18mm가 있죠. 옵셋 18, 그리고 트림으로 끊어내고 이 선과 이 선은 지웁니다. 선을 내려 긋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10도입니다. 엇각에 의해서 여기도 10도예요. 근데 이쪽 방향은 180도니까 위에는 190도 방향으로, 아래는 170도 방향인 걸 체크했습니다. 라인 끝점에서 선의 길이는 모릅니다. 130만큼 190도 방향. 다시 라인 130만큼 170도 방향.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면 돼요. 자, 금방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폴라 트래킹을 10도로 맞춥니다. 그러면 0도에서 10도를 아래로 내리면 다시 180도에서 10도를 들면 금방 맞출 수 있단 말이죠. 폴라 트래킹을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서클 중심점에 반지름 10. 자, 이번에는 어떤 거 쓰냐면 탄젠트입니다.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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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하고. 자, 이렇게 계속 사용하다 보면 끝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자, 저는 이렇게 위쪽만 그려봤지만 여러분들은 이 아래쪽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4개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겠죠? 라인, 선을 길게 그립니다. 옵셋 52, 옵셋 120.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선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83도랍니다. 우리가 각도를 재야 돼요. 여기가 0도입니다. 그러면 97도가 되는 거죠.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골뱅이 100만큼 97도, 그 다음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상대극차표 쓰셔야 돼요. 다음 옵셋 11mm, 옵셋 15mm, 옵셋 26mm, 옵셋 28.5mm, 다시 옵셋 31.5mm. 선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다만 이 아랫선은 지우지 마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랑 위치가 똑같습니다. 자, 옵셋 12mm. 그 다음 선을 끝점에서 하나 내려 긋습니다. 옵셋 13.5mm. 다시 옵셋 28mm. 자, 트림으로 선들을 정리합니다. 라인 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116도네요. 자, 골뱅이 30만큼 116도 트림으로 잘라내고 선 정리. 마찬가지로 라인을 길게 그립니다. 다시 이렇게 길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 옵셋 128. 그 다음 옵셋 42.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야 돼요. 15mm 이렇게 한 번 더요. 자,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갑니다. 옵셋 49. 옵셋 15. 옵셋 45. 그 다음 120도 방향으로, 그러면 얘를 30도로 놓으면 이렇게 120도 방향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5.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 선 정리. 그러면 모양 나왔고요. 옵셋 16mm, 옵셋 19, 옵셋 45 이렇게 중심을 먼저 맞추고 서클 반지름 5, 옵셋 5mm 트림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 옵셋 26mm, 옵셋 22mm, 서클 반지름 7.5mm.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라인 똑같아요. 다만 이제 이렇게 생긴 모양을 위치를 모르니 그냥 이것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옵셋 42mm, 그 다음에 옵셋 4mm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옵셋 4mm, 그 다음에 옵셋 66mm. 네, 여기서 105도 방향으로 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트림으로 끊고요. 자, 서클 반지름 4mm, 나머지 트림으로 끊습니다. 자, 라인 선의 길이는 모릅니다. 다만 105도입니다.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고요. 옵셋 10mm, 옵셋 65mm. 자, 선 연장하면 자,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을 연장시키겠습니다. 익스텐드. 네, 이런 모습이네요. 트림. 전체 모습은 이렇고요.
이 선과 이 선을 살려둔 이유는 중간에 여기 있는 구멍과 여기 있는 구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옵셋 18mm, 옵셋 24mm, 옵셋 18, 네, 서클, 반지름 5, 옵셋, 반지름, 자, 5mm씩. 자, 이건 지워도 되겠네요. 트림. 그 다음, 옵셋 34.5mm, 옵셋 5mm, 서클, 반지름 6mm, 나머지 삭제. 그러면 모습이 금방 만들어지.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선은 길게 그립니다. 라인, 선을 이렇게 길게 그리시면 돼요. 옵셋 62mm, 그 다음 옵셋 30mm, 옵셋 39mm, 옵셋 41mm, 자, 옵셋 10mm.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이 필요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각도가 내려오는데 여기 각도가 101도고요. 여기 각도가 37도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가 101도고요. 여기가 37도입니다. 수평선을 그려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101도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가 42도가 돼요. 그러면 180도가 완성이 되겠죠.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사실은 요만큼이에요. 이게 억각에 의해서 여기도 42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라인, 골뱅이 10만큼 마이너스 42도, 골뱅이 길이를 모르니 100만큼 101도.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 겁니다. 여기가 막곡지각과 억각을 따져야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101도니까 여기도 101도. 여기는 37도, 나머지 42도. 즉 이렇게 마이너스 42도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서클, 반지름 39mm, 서클, 반지름 22.5mm.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뱅이 39만큼 65도. 네,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셔야 됩니다. 다음 옵셋 12mm, 옵셋 13mm, 서클, 다이아메터 14.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됐습니다.